네, K마스터즈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1번, 안 보이시거나 안 들리시면 2번입니다.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화면이 잘 보이시면 1번, 안 보이시거나 안 들리시면 2번입니다. 네. 네, 물고기님 반갑습니다. 제주부동산 1번지님, 청주 원룸 신사님 반갑습니다. 네, 구미사랑님, 네, 원주 가나님, 대전 센트럴님, 여몽님, 무심소님, 알콩님. 닉네임 변경하는 방법은요, 우리 화상 강의장 입장 처음 했을 때 그 비밀번호 있던 난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 화상 강의장 입장 대화면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그 채팅창 맨 하단에 보면 손님으로 쓰여진 글씨가 있어요. 그 손님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지우고 여러분 닉네임을 쓰시면 됩니다. 네, 대구통님, 청식님, 산이최고님, 가나님, 사수자리님, 독산돈 천사님, 투데이홍님, 네, 공평의 원리님, 평택하나님, 네, 보라돌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중요 내용 공지가 있다라고 밴드에 올렸는데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문자로는요, 일부러 중요 내용 공지에 대해서 별도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생방송 강의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중에서 최적화 강의만큼은 반드시 빼먹지 말고 꼭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셨네요. 정말 중요한 강의인데 많이 참석을 안 하세요. 예. 네, 설산도사님, 네,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네, 꽃보다님,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열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식으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우리 K마스터즈 창립했을 때 처음에는요, 이 수강생분들이 학구열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구열을 다시 예전처럼 불태우기 위해서 이 KM 과정을 런칭한 거고요. 저 또한 죽을 각오로 KM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 모두 성공시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뛸 거고요. 또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도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열정은 이런 불꽃으로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K마스터즈와 같은 조력자가 없으면 이런 불꽃도 사그러지게 되죠. 저희 K마스터즈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마술 하나 보여드리면서 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는 최적화 블로그 글쓰기 방법 2부 강의인데요. 자, 오늘 강의에 앞서서 먼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짝짝짝. 네. 못 보신 분들이 좀 계시군요. 네. 화상 강의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봤을 텐데. 네. 자, 첫 번째 공지 내용은요. 2016년 6월 7일, 8일 이틀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공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에 통계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방문한 사람들 통계를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었고, PC에서 몇 프로, 모바일에서 몇 프로, 물론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볼 수 있었지만 정확한 통계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네이버에서 이런 통계를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통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통계 덕분에 어떤 글이 지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 부분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이달의 블로그가 6월 중순 오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달의 블로그. 자, 이달의 블로그가 뭘까요? 처음에는 이 이달의 블로그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파워 블로그 선정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개념의 일환으로 정말 조회수가 많고 운영한 지 오래됐고 뭐 이런 블로그들을 파워 블로그 선정했던 것처럼 예, 그와 비슷한 형태로 선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이달의 블로그를 선정하는 기준이 이웃수가 많은 블로거들이 이달의 블로그로 선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주위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일상글 열심히 쓰고 조회수가 많지 않고 방문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컨텐츠가 정말 좋은 블로그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블로그들은 상위에 뜰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유저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가 됐고 네이버에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이달의 블로그를 5월 달에 오픈을 하려고 했다가 이거를 지금 한 달 가까이 연기를 하면서 좀 더 내용들을 변화시킨 약간 변형을 시켜서 지금 이달의 블로그를 6월 달에 오픈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 말씀마저 드리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요. 블로그에서 폴라 사진을 업로드하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자,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 글쓰기를 딱 누르면요. 사진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 PC 엔클라우드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SNS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폴라라고 되어 있어서 이 폴라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올렸던 폴라에 올렸던 사진들이 여기에 노출이 되고요. 이 사진을 선택해서 블로그에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폴라에 올렸던 사진을 내 블로그에 올리게 되면 유사 문서에 걸릴 것인가? 그게 이제 좀 고민이 되시겠죠? 그런데 유사 문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라에 올렸던 사진을 내 PC에서 블로그에 올려도 똑같은 사진을 올려도 유사 문서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폴라에 먼저 사진을 올린 다음 블로그에서 바로 이 SNS를 기능을 이용해서 폴라에 올린 사진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포스팅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폴라 사진 업로드 기능이 추가됐고요. 이달의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이달의 블로그는 블로그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블로그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추천합니다. 블로그의 규모라는 것은 뭐예요? 블로그의 이웃수, 그리고 그동안에 썼던 전체 글의 양, 그리고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지칭해서 규모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블로그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블로그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추천한다. 이 얘기는요,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블로그지만 컨텐츠가 좋은 블로그들은 노출을 시켜주겠다라는 그 뜻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달의 블로그에 선정이 되면 당연히 상위 노출은 당연히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달의 블로그는 말이 이달의 블로그지 파워 블로그와 기존의 최적화 블로그를 뭉뚱그려서 조합을 시킨 그런 형태의 선정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도 뭐라고 썼냐면 주제별로 이용자들이 호응하고 반응하고 있는 블로그를 찾아내기 위해서 최근 활동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저희가 수업할 때 항상 늘 강조했던 내용이죠. 활동성. 그리고 방문한 분들의 이웃 추가. 이웃 추가 뭐예요? 재방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방문한 수, 추천, 공감, 댓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이달의 블로그를 선정하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달의 블로그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느냐? 매월 블로그 기본 주제 중 31개 중에서 5개, 6개의 주제별 블로그를 묶어서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블로그 글쓰기 하단에 보면요, 이렇게 주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글을 많이 쓰시잖아요. 자, 일상글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일상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물을 올리는 뭐 땡땡땡 아파트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상이란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글을 한번 쓸 때 일상 생각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의 글은 항상 이 주제로 분류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항상 이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다. 아파트는 뭐예요? 비즈니스 경제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아파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글을 한번 쓸 때 비즈니스 경제 체크하고 이 카테고리의 글은 항상 이 주제를 분류한 데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여러분이 이 아파트 영역에서 글을 쓸 때 굳이 주제를 선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비즈니스 경제 체크가 기본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왜 이거를 예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해야 되느냐? 자, 예전에는요,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굳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지 않아도 네이버에서 분류를 해서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책꽂이 꽂아놨는데 지금은 주제별로 최적화 이달의 블로그를 선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카테고리에 있는 주제를 선택을 해줘야 여러분이 이달의 블로그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쓰는 모든 글들은 반드시 이 주제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최적화 이달의 블로그 선정 기준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달의 블로그에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자, 요걸 보면 알죠. 자, 전체 카테고리가 총 31개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5개에서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월 이달의 블로그를 선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카테고리별로 6개 묶으면 6으로 30일을 나눠보면 30일로 6으로 나누면 6, 5, 30. 그러니까 5개 해주면 한 번 선택했던 곳이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5개월이죠. 5개월이란 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카테고리만 글을 쓴다면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글을 계속 쓴다면 돌아오는 기간이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보이시지 않으면요, 네, 홍 교수님한테 도움 요청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상글을 반드시 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처음 블로그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일상글을 쓰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상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주제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비즈니스 경제예요. 자,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이 비즈니스 경제가 6월 중순경에 이달의 블로그 선정하는 주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카테고리 이 주제는 굉장히 상업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일상 생각은 아마 이번 주제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이달의 블로그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양이. 물론 이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글들이 있겠죠. 이 카테고리에서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블로그 기본 주제에서도 좀 더 세분화된 주제로 테마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아까 주제 선택했던 주제에
어느 쪽에도 부합되기가 애매한 것들은 이 테마 블로그라는 영역에서 이달의 블로그를 선정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네이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6월 중순이 되면요, 드디어 최적화 블로그가 나온다는 뜻이죠. 예, 최적화 블로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6월 중순에 나오는 블로그의 규모, 6월 중순에 나오는 블로그의 규모, 그리고 그 중에서 이웃수가 많은 사람들은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웃수도 많지 않고 전체 글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적화된 블로그, 이달의 블로그로 선정되는 블로그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 블로그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최적화 시키는지를 요번에 알 수 있게 되겠죠.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그래서 6월 중순, 7월 중순 정도 두 번 정도의 이달의 블로그 선정 기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네이버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글들을 블로그들을 이달의 블로그 선정하는지, 또 최적화 블로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한 2달 정도면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썼던 포스트도 주제를 선택해 놓으면 안 좋은가요? 예, 선택해 놓으시면 일단 제 생각은요, 이미 여러분이 썼던 글들은요, 각 주제별로 이미 네이버에서 이미 노출된 것들은 이미 꽂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꽂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주제를 나누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시다면 최근에 쓴 글들은 수정에 들어가서 주제를 다 표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다른 건 빼고요, 일상글 쓰신 것들은 주제를 일상글에다가 다 체크를 수정 들어가셔서 해주셔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강의는 원래 생방송은 이런 내용을 리필을 하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 오셔야죠. 자, 그래서 늦게 오신 분은요, 지난 교육 보기를 좀 보시게 되면 녹화 강의를 바로 올려드리니까요,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최적화가 되어 있는 블로그들,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블로그들 있죠. 잘 들으세요. 최적화가 되고 있는 블로그들 지금부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남은 기간 약 한 6, 7일밖에 안 남았지만, 가능하면 일상글 포스팅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최적화 될 때 이런 블로그 저품질 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몸을 사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블로그들이 최적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기존에 있던 블로그 중에서 품질이 안 좋은 블로그들은 저품질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체인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상업적인 글을 많이 쓰셨던 분들은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은 상업적인 글보다는 일상글 위주로 포스팅을 열심히 해서, 혹시라도 이번 6월 중순에 이달의 블로그 나올 때 여러분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 저품질 가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주제를 반드시 선택하고 글을 써라. 주제를 반드시 선택해라. 그리고 태그를 반드시 입력해야 돼. 태그는 뭐 당연히 입력해야 되는 거죠. 전에부터 말씀드렸으니까 태그 입력을 하고, 상위 노출되는 분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이달의 블로그 선정이 될 때까지는 가급적 상업적인 글 자제하고 일상적인 글 위주로 포스팅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1번, 안 됐으면 2번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공지사항은요, 최근에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새롭게 뜨고 있는 마케팅 도구가 있다. 새롭게 뜨고 있는 마케팅 도구. 자, 그게 뭘까요? 새롭게 뜨고 있는 게 뭘까요? 과연 새롭게 뜨고 있는 거.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동영상 마케팅이 뜨고 있습니다. 동영상 마케팅. 자,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볼 때 데이터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의 추세는 어때요?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가고 있고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동영상을 보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통신사의 통계를 보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소진하는 데이터 사용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이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PC보다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보는 비중 또한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그 시간을 동영상 업로드할 때 재생 시간을 옛날에는 15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분이에요? 1시간까지 확대를 해놨어요. 용량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4기가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변화하는 이유는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보는 유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삼성에서 나온 360도 VR을 유심히 보고 제가 스마트폰도 보시는 것처럼 360도 S7으로 최신 폰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60도 화상 카메라도 구매를 하고 또 그것을 가상현실로 볼 수 있는 그 안경 그런 것들도 제가 구입을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부동산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뭐 블로그 최적화 설명드렸던 예전에 했던 내용들보다 새롭게 뜨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은 저희 K마스터즈 블로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예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블로그에 우리가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180도 또는 360도 돌려서 볼 수 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물건 브리핑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플래시 파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서 플래시 파일 자체를 올리는 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업체들 분양 사무실 어떤 평형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360도로 돌려서 볼 수 있는 기능은 현재 홈페이지에서만 구현이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그 파노라마처럼 돌아가는 것을 이제는 보여줄 수 없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유튜브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동영상이라는 걸 딱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링크 걸기라는 항목이 나오죠. 그럼 여기 유튜브 주소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어떻게 지금 했냐면요. 유튜브에서 360도 VR이 재생이 되도록 얘네들이 프로그램을 바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 그럼 얘를 공유 버튼 누르고요. 유튜브에 동영상 올린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포스트 쓰기에서 동영상 링크 걸기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완료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유튜브가 올라가죠. 360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써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자,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올리면요. 얘를 재생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동영상에 나오는데요.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수강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들이 360도로 보이죠. 또 위를 보면 이렇게 천정도 볼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보면 책상도 볼 수 있고요. 눌러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요게 이제 360도 VR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제공하는 그 360도 VR 카메라를 활용하면요. 이거는 제가 샘플로 찍은 거지만 이걸 활용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에서 어떤 매물을 보여줄 때 아파트 같은데 새로 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서 평형별로 가서 거실 한번, 욕실 한 번을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브리핑해요? 카메라 딱 360도 카메라 그 욕실 뭐 거실이면 거실 가운데다가 딱 갖다 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카메라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요 거실 옆쪽으로 가시면 왼쪽에 움직이면서 왼쪽에 가시면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안방이고요. 이쪽으로 따라와 보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욕실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베란다인데요. 베란다가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전망 뷰가 아주 좋죠. 자, 그런 식으로 거실 한번 설명해주고 안방 가서 하나 찍고 욕실 가서 하나 찍고 한 4컷을 찍어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360도 VR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이것은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내 블로그나 카페로 가져오면 그것들은 360도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360도 카메라로 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아마 그 영화를 보거나 TV 보다 보면요. 삼성전자 그에서 선전하고 있는 거 막 이렇게 풍선 타고 이게 뭐죠? 그게 뭐라 그러죠? 그 하늘에 나는 풍선. 예. 그 공중 기구, 풍선 기구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막 선전하는 거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딱 쓰면요. 그거 카메라를 이렇게 딱 쓰는 어떤 안경이 있는데 그거를 딱 꽂아 놓고 이 360도 VR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위로 돌아보면 위가 보이고 제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아보면 왼쪽이 보이고 오른쪽 돌아보면 오른쪽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 화상 카메라, 360도 카메라가 있던 위치에 딱 제가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그 현실감이 완전 장난 아니게 현실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아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실감을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체감이 와요. 특히 이제 그런 경우는 토지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한번 보여주고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손님이 봐도 그거를 계약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이 360도 VR을 잘 활용하시면 그런 시간들을 단축할 수가 있죠. 왜? 그냥 그 안경만 써버리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현실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대로 갖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나게 볼 수가 있고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360도 VR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영상 마케팅이 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KM 과정에서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 1기 83기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제가 또 한번 의사를 물어보고 하겠지만 제 생각은 이 360도 이 삼성전자 카메라 요게 가격이 얼마냐면 39만 원인가 그래요. 네, 삼성 기아 360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 39만 원 정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7이랑 얘랑 연동을 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조절도 가능하고 한데요. 예전 버전에 샀던 삼성 거는 그게 연동이 안 돼요. 근데 뭐 스마트폰이 없어도요. 그 카메라 자체에서 녹화 기능을 눌러서 할 수가 있고요. 걔를 PC에 연결하면 USB처럼 내가 녹화한 것을 바로 PC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이 없어도
그 카메라만 있으면 360도 VR을 찍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의견을 물어서요. 이번 KM83기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동영상 마케팅 부분을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뜨고 있는 지금 현재 보면요. 블로그나 이런 카페에서 이 360도 VR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여러분이 선점하면 고객들한테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고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겠죠. 360도 VR을 홈페이지가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페이지뷰나 클릭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은요. 나중에 83기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온라인에서도 요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고 바로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없으신가요? 낡은 집은 사용하기가 좀 그렇죠. 예. 근데 투대용님, 이거는요, 공동 구매를 해도 가격이 싸지지가 않아요. 예. 공동 구매를 해도 가격이 싸지지가 않아서, 사실, 이건 공동 구매 의미가 없어요. 휴대폰으로도요, 이런 가능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카메라가 양쪽으로, 이 180도를 완전히 다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카메라 두 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럼 렌즈가 이 앞쪽에 하나 있고, 이 뒤쪽에 하나 있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카메라는 180도를 완전히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카메라 자체가 엄청나게 퀄리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뒤에 거와 이 그림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이 스마트폰의 많은 기능과 이걸 다 담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요. 뭐 한 5, 6년 지나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죠. 네, 화질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동영상이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가져와도 되나요? 네.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동영상들은요. 다 갖고 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유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들은 걔네들이 공유를 하라고 열어준 거잖아요. 갖고 와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가져오면 유사무소에 걸리나요? 그거는요, 유사무소하고는 개념이 전혀 틀려요. 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내 블로그랑 카페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에 내가 블로그에 또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을 내 블로그에 공유 기능을 해서 올려도 동영상은 어디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 주소만 따서 그냥 갖고 오는 것이지 뭐 무게가 실리거나 어떤 동영상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해서 블로그 영역에서 동영상이 뜨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사문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업을 계속